자, 그 오늘 이제 다룰 부분은 논문을 낸 것도 있고 논문을 낼 것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보면은 뭐 확실한 부분도 있고 좀 부실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부실한 부분은 뭐 하다가 넘어가는 수도 있고, 뭐 공부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얘기를 하고, 필요한 부분만, 확실한 부분만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저기 제가 이제 밑줄 그은 부분만 얘기를 말씀을 드리잖아요. 밑줄 안 그은 부분 가져와가지고 이거 왜 이러냐 이러지 마세요. 거기는 제가 수정을 할 거예요. 나중에 수정을 하는데 밑줄 그은 부분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기 그런 부분만 공부를 해야 똑똑한 사람이에요. 예전에 제 친구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수학 문제를 푸는데 다음날 이제 수학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수학 선생님이 체크해 준 부분만 풀겠어요? 아니면 처음부터 다 풀겠어요? 저는 그래도 체크한 부분만 풀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처음부터 다 풀더라고요. 그러더니 중간 단계에서 자요, 그냥. 자고. 저도 그냥 마무리 다 하고 그냥 자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체크한 부분만, 그것만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시간도 절약되고 엉뚱한 부분 읽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자, 158페이지 볼게요. 158페이지. 자, 지금 시간이 3시 8분이니까 45분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한 55분까지 할게요. 55분까지. 158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시면 발화수반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발화수반력을 강화시키는 간접화행. 지금 이제 뭘 하고 있느냐 하면 각 그 화행마다 발화수반력을 강화시키고 약화시키고 이런 거에 따라서 공손이 달라지는 것. 어떤 게 더 공손한지 그런 걸 체크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긍정을 할 때 그거 맞아. 그거 진짜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더 기분이 좋겠어요? 말하는 사람이. 그거 진짜 맞아가 더 기분 좋겠죠? 그거는 진짜를 통해 가지고 발화수 반영을 강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할 때는 긍정을 할 때는 더 세게 긍정하는 게 좋아요? 약하게 긍정하는 게 좋아요? 좋아요. 더 세게 긍정하는 게 공손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더 세게 하느냐 약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손이 달라지는 것. 그거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화수 반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있고 약화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강화시키는 방법은 발화수 반력을 강화시키는 간접화행, 수사의문문 같은 거예요. 그냥 진술하는 것보다 수사의문문이 더 삐딱해 보이면서 힘이 더 강하잖아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더 기분 나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 강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강한 뜻을 가지고 있는 수식어의 사용. 예를 들어서 진짜 그래, 진짜. 정말 그래, 정말 이런 것.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발화수 반역을 강화시키는 것인데 그런 거를 사용하거나 그런 거를 들 수 있어요. 진술 화행의 경우 수사의문문을 통한 간접 화행을 사용하면 그 발화수 반역이 강화돼요. 그리고 정표 화행, 질문 화행, 명령 화행, 청유 화행, 약속 화행은 진짜, 꼭과 같은 양태 부사나 당장, 지금과 같은 시간 부사, 시간을 재촉하는 부사를 사용하면 그 발화수 반역이 강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시간 부사 같은 경우에는 너 이거 해. 너 지금 당장 해. 어떤 게 더 강화돼요? 지금 당장의 것이 더 강화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더 강화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발화수 반역을 약하게 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추측의 어미 get이 있어요. 우리 그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get을 사용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진술하는 것보다 get을 사용하면 훨씬 더 발화수 반역이 약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을걸, 이것도 추측. 그러니까 또 추측의 문법 항목, 은것 같다, 이런 것들. 예전에는 get이나 을걸만 문법론의, 그러니까 국어학의 관심 대상이었지, 을것이라든지 은것 같다, 이런 거는 고각의 관심 대상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형태소가 몇 개가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형태소가 있는 것만, 형태소만 그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연구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제 외국 학생들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유학생들이 들어오면서 유학생들한테 을 것 같다를 을 플러스 것 플러스 같다로 가르치면은 해석이 되겠어요, 그게? 을 것 같다가 하나의 추측이에요, 그게. 그렇죠. 그게 떨어져서 사용이 안 되고 딱 붙어가지고 사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딱 하나의 형태소만 연구를 했다면 지금 이제 유학생들, 이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한국어 교육,
이거는 다 뭉쳐가지고 하나의 뜻을 나타낸다면 그것 자체를 그냥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교육 효과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연구 대상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이런 것들을 문법 형태소라고 안 부르고 문법 항목이라고 불러요. 여러 개 이제 합쳐져가지고 그렇게 하나를 이루는 것. 자, 그 다음에 지각의 어미 네. 저번에 얘기했었어요. 그 깨닫는 것, 지각, 인지, 덜아, 네는 현재 지각, 덜아는 과거 지각. 그 다음에 배경의 어미 는데. 그 다음에 무관선택의 어미 든지. 무관선택, 유관선택 있다고 그랬죠? 유관선택은 올의 뜻이고 무관선택은 whether or not이에요. 뭐 하든지 말든지 그런 것. 자, 그 다음에 이미 알매 어미 지. 인용조사 고. 간접 인용 사용. 애둘러 말하는 간접적인 표현들의 사용. 예를 들면 뭐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가 몇이에요? 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돌려서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뭐 아니면은 이제 지소적 부사 좀 그런 것들의 사용이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약화를 시킬 거예요. 추측은 단정보다 불확실한 것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그 다음에 지각은 이전에 알았다는 것을 전제하는 단정보다 이제 지각하였다는 점에서, 배경은 정경보다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무관선택은 유관선택보다 선택의 강제성이 약화된다는 점에서 그 발화수 반역을 약화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한 이미 알은 청유화행에서 사용되면 그 강제성이 약하다는 점에서 발화수 반역이 약화돼요. 그러니까 그 청유화행에서 사용되면 강제성이 약하다. 저번에 그 지를 사용해 가지고 명령화이나 청유화행에 그 지를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선생님 같이 가십시다가 아니라 가시지요라고 표현하는 거는 그 지라는 게 이미 알면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상대도 이미 지금 갈 타임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에게 선택권을 넘기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공손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미암은 뭐 저기 청유화행에서 사용되면 또 명령화에서 사용되면 그 강제성이 약화한다는 점에서 발화수 반역이 약화된다고 얘기할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인용조사와 간접 인용의 사용은 화자의 발화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발화를 인용한 것이므로 발화수 반역이 약해요. 그러니까 인용조사, 간접 인용의 사용. 다른 사람의 발화를 인용하니까 자기 발화가 아니니까 간접 수반력이 약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간접 표현의 사용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변죽을 울린다. 변죽을 울린다. 저번에 그 의미론 들었던 사람들 알겠지만 뭐 여기 화용론 시간에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변죽이라는 게 그릇의 가장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울려가지고 그릇의 가운데까지 울리게끔 한다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얘기해가지고 그 중심을 전달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얘기한다는 뜻이에요. 변죽 울린다는 거는. 자, 그래서 이제 변죽 울린다는 점에서, 즉 간접적으로 얘기한다는 점에서 발화수 반역이 약하고, 지소적 표현은 규모를 줄여서 말한다는 점에서 발화수 반역이 약해요. 159페이지 볼까요? 자, 그러면 자극화행의 발화수 반역과 공손. 두 번째 줄 볼게요. 자극화행을 진술화행, 정표화행, 질문화행, 명령화행, 청유화행, 약속화행의 순서에 따라서 절을 나누어서 살펴볼 것이다. 그래서 진술화행, 정표화행, 질문화행, 명령화행, 청유화행, 약속화행, 자극화행 이렇게 나눠지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4.1.1 진술화행이요. 진술화행은 어떤 화행인지 다 아실 거고, 그 두 번째 줄 끝부분 보시면 강하게 하는 예부터 살펴볼게요. 진술화행은 강하게 발화하는 것. 철수가 한들 안 될 거예요. 철수가 한들 되겠어요? 되겠어요는 이게 그 수사 의문문입니다만, 화행은 형식은 질문입니다만 화행은 진술화행이죠. 그래서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공손하게 들리세요? 그 기억이 낫죠, 니은보다. 그 기억이 그러니까 그 니은이 지금 더 강화를 시켰는데 니은이 비공손해져요. 그러니까 진술화행은 어떻다는 거예요? 강화할수록 공손해지지 않다는 거죠. 강화할수록 비공손해진다. 그래서 니은의 수사의문문을 사용해가지고 니은이 강화를 시켰는데 강화한 게 비공손해지는 걸 보니까 진술화행은 강화할수록 비공손해진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진술화행이 그 비공손해지는 이유, 아래 그 단락의 두 번째 줄 끝부분. 진술화행은 발화수 반역을 강하게 할수록 덜 공손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화자의 진술을 강하게 하면 자신의 이익을 최소화하라는 관용의 경륜을 어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술화행은 바라수반역을 강화하면 덜 공손해진다. 예.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사람이 공손한 사람이에요? 남 피해볼까 봐 좀 하지 못하는 사람이 공손한 사람이에요? 예. 하고 싶은 얘기 마음대로 다 하는 사람. 예. 그런 사람이 공손한 사람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예. 어떻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요게 지금 요게 하여간 의견이 갈릴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말을 많이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더 공손한 사람인 것 같아요. 공손한 사람. 예. 왜냐하면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고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것은 심적인 이득이라도 있는 거예요. 뭐 자기가 뭐 그런 뭐 돈을 벌거나 뭐 이런 이득이 아니더라도 심적인 이득이라도는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진술을 강하게 하면 자신의 이득, 심적인 이익이 되겠죠. 심적인 이익을 최소화하라는 관용의 경계를 어기게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진술 화행을 강하게 발화하는 사람은 덜 공손하다.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그 다음 단락. 이번에는 발화수반역을 약화했을 경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기억 보시면 내일은 비가 옵니다로 좀 고쳐주세요. 옵니다. 옵니다로 고쳐주시고 니은은 내일은 비가 오겠습니다로 좀 고쳐주세요. 내일은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은 비가 옵니다. 내일은 비가 온다. 이렇게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옵니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니은은 오겠습니다라는 get을 통해 가지고 추측을 지금 나타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자 이건 기억니은 비교해 보세요. 내일은 비가 옵니다. 내일은 비가 오겠습니다. 어떤 게 좀 더 공손하게 좀 들리세요? 오겠습니다. 공손하게 들리죠? 예, 그러니까 get이라는 게 발화수반역을 약화시키거든요. 추측으로 약화시킨 게 역시 공손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날씨를 얘기하는 이제 기상 리포터 같은 경우에는 다 오겠습니다로 표현하죠. 예, 뭐 확실히 슈퍼컴퓨터가 찍어주더라도 오겠습니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 아래 줘 볼게요. 추측은 사태를 불확실하게 표현하는 것이므로 확실하게 단언하는 것보다 발화수반역이 약하다. 그런데 이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니은이 이 기억보다 더 공손해요. 왜냐하면 발화수반역을 약화하는 것은 진술로 얻을 수 있는 화자의 이익을 줄이는 것이므로 화자의 이익을 최소화하는 관용의 경륜을 준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술화행은 발화수반역을 약화하는 것이 공손하다고 할 수 있다. 예. 관용의 경륜 뭐 이런 거는 저번에 얘기했었죠. 유령의 경륜, 관용의 경륜, 리치의 6가지 경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단락이요. 아래는 진술화행에서 발화수반역을 약화했을 때 드러나는 공손의 예예요. 이거는 다 약화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이 다 약화시킨 거니까 진술화행이고, 그래서 3번에서 6번까지는 니은이 다 공손하다고 보시면 돼요. 약화한 것. 처음 배워요, 처음 뵙네요. 이 일은 이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어. 이는 이 방식으로 하는 게 좋았어. 기억은 이 일은 이 방식으로 하는 게 좋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 선영이한테 사과하는 게 좋아. 선영이한테 사과하는 게 좋을 걸. 네덜란드가 아르헨티나보다 축구를 더 잘해요. 네덜란드가 아르헨티나보다 축구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각기 3번 같은 경우에는 지각을 통해서, 3번, 4번은 지각을 통해서, 5번, 6번은 추측을 통해서 약화를 시켰는데 더 공손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엔 4.1.2요. 정표화행. 세 번째 줄 볼게요. 세 번째 줄 끝부분 보시면 발화수반역을 강화하는 예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7번에 기억 보시면 훌륭해요. 니은은 정말 훌륭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칭찬 들었을 때 기분 좋겠어요? 정말 훌륭하게. 요거는 이제 강화시키는 게 더 공손하네요. 자, 8번 보시면 슬퍼요. 정말 슬퍼요. 어때요, 이거는? 이게 보면은 7번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감정이에요. 기쁨 화행. 그리고 8번, 9번, 10번, 11번은 각각 슬픔, 분노, 공포, 혐오, 놀람 화행인데, 요거는 이제 7번 빼놓고 8번서부터 11번까지는 다 부정적인 거거든요.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그럼 여러분 상대방한테 긍정적인 감정을 들었을 때 기분 좋겠어요? 부정적인 감정을 들었을 때 기분 좋겠어요? 부정적인 감정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지 않죠. 긍정적인 감정을 들었을 때 기분 좋죠. 그래서 요건 이제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서 7번은 강화할수록 그거하고 공손하고 8번서부터 12번은 가뜩이나 부정적인 그건데 감정인데 더 강화를 시키면은 더 공손하지가 않죠. 그래서 8서부터 12번까지는 다 부정적인 것으로 비공손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저기 요 7번에 그 얘가 좀 하나 뭐 하여간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다 기쁜 감정 전달한다고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기분 좋냐? 그게 아니라 나는 좀 똑똑한 것 같아. 난 좀 잘난 것 같아. 나 진짜 잘났어. 그래서 이렇게 이거 자만화행이라고 그러거든요. 자만화행. 자만화행도 기쁨화행에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강화하면 안 좋죠. 공손하지 않죠. 예, 그래서 여기에도 예외가 있어요. 기쁨화행 중에 자만화행은 강화하면 공손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안 나와 있어요. 얘기는 안 나와 있는데 하여간 예, 저기 그런 것들. 예. 그래서 자만화행은 빼시고 긍정적인 화행과 부정적인 화행이 있는데 긍정적인 감정에 있는 화행은 예, 강화할수록 공손하고 부정적인 화행은 예, 강화할수록 비공손하다. 예, 예, 그렇게 보시고 거기에 161페이지에 거기 두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 볼게요. 세 번째 줄 끝부분. 위에서 볼 수 있듯이 긍정적인 정서를 드러내는 기쁨 화행은 발화수 반역을 강하게 할수록 공손하다. 자만 화행만 빼고요. 그 이유는 기쁨을 표현하는 것은 상대의 반감을 줄일 수 있는 행위이므로 공감의 경륜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 화행은 강하게 할수록 공손한 것이다. 네. 반감을 줄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공감의 경륜이 아니라 동정의 경륜을 좀 고쳐주세요. 동정의 경륜. 저희가 동정의 경륜을 하기로 했죠. 심퍼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퍼시. 자, 그 다음에 8에서부터 12까지. 12는 강하게 할수록 덜 공손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즉 슬픔 화행, 분노 화행, 공포 화행, 혐오 화행, 놀람 화행과 같이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발화수 반역이 강할수록 덜 공손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다른 사람의 부담을 늘리고 다른 사람의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요령의 경륜과 공감의 경륜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담도 늘리고 예. 슬픈 감정 전달하면 부담이 늘잖아요, 상대가. 예. 그 다음에 예. 그 공감, 예. 다른 사람의 반감을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그 다음 단락 볼게요. 이번에는 발화수 반역을 약하게 했을 때의 예를 들도록 할게요. 13번서부터 18번까지. 기억 보시면 너 참 예쁘다. 너 좀 예쁜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요. 좀을 써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약화 그거죠. 저기 그러니까 약화시키는 수식어. 좀. 참 슬퍼. 좀 슬픈 것 같아. 짜증나. 좀 짜증이 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지금 저기 칭찬 같은 경우에 13번의 기억 니은에 니은 너 참 예쁘다. 너 좀 예쁜 것 같다. 어떤 게 좀 기분 좋게 들리세요? 예, 기억이 더 공손하게 기분 좋게 들리시죠? 그러니까 니은이 약화를 시키면 그러니까 기쁨 화행은 약화를 시키면 비공손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14번서부터 18번까지 요거는 다 약화를 시켰는데 예, 요거는 상대방에게 좀 부담을 줄이면서 약화시킨 게 공손한 걸 볼 수 있어요. 역시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으로. 그래서 161페이지 끝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중앙 부분이요. 13의 기쁨 화행에서 발화수 반역을 약하게 했을 때 덜 공손한 이유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최대화하라는 요령의 경륜과 다른 사람의 칭찬을 최대화하라는 칭찬의 경륜을 어겼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저기 부정적인 감정은 약화를 시키면 저기 그 긍정적인 감정은 그 약화를 시키면 덜 비공손하고요. 자, 그 다음에 14에서 18과 같이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화행에 발화수 반역을 약하게 했을 경우 공손한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라는 요령의 경륜과 자신과 다른 사람 사이의 반감을 최소화하는 공감의 경륜을 준수해야 했기 때문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일 때는 약화하면 공손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볼게요. 기쁨 화행의 하위 화행인 칭찬 화행, 감사 화행, 축하 화행, 환영 화행은 기쁨 화행은 강하게 할수록 공손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강하게 하면 공손한 예가 쭉 나와 있어요. 19번부터 21번은 칭찬 화행. 그래서 보면은 어울려요, 어울리네요. 이거는 지금 약화를 시켰네요. 19의 니은은 약화를 시켰더니 비공손한 걸 볼 수 있고요. 20번에 기억 니은이 또 바뀌었네. 이건 또.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예. 하여간 뭐 좀 이렇게 완벽하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자꾸 이런 게 발견돼가지고 죄송해요. 자, 20번에 저 기억 니은이 있는데 저기 니은 기억을 바꿔주세요. 20번에 기억 니은으로. 니은은 덜화를 사용해가지고 약화를 시켰어요. 약화를 시켜서 비공손해졌고 칭찬을 하는 곳에. 21번에 기억 니은 훌륭한 대요. 니은대 이거는 배경이죠. 배경을 사용하면 약화된다고 그랬죠. 약화돼서 비공손해지고.
자, 그 다음에 22번 얘는 감사해요. 고마워요. 고마운 것 같아요. 운 것 같다. 추측을 나타내는 문법 항목. 그래서 약화를 시켜가지고 비공손하고요. 참 좋더라고. 이러다가 왜 비공손? 선생님의 목소리가 참, 저기 비공손하다는 게 아니라 기억에 비해서 비공손하다고요. 기억에 비해서 덜 공손하다고요. 그 참 좋았어요보다 참 좋더라고요. 이게 좀 약해요. 칭찬할 때. 그래서 참 좋았어요가 듣기에 더 기분 좋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비공손하다는 게 제가 불공손하다고 얘기는 안 하잖아요. 예? 불공손하다는 거는 진짜 공손의 반대말인 거예요. 완전히 그 정말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비공손하다는 것은 공손의 반대면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공손하지 않은 것도 그러니까 공손하지 않은 것, 즉 중간 공손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아예 불공손한 것도 포함되고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비공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 그래서 그거를 하여간 불공손한 게 아니에요. 공손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를 어디에 비해서 공손, 비공손을 따지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그 23번 보시면 축하합니다. 축하네요. 이거 내 현재 지각을 통해 서 약화, 비공손. 24번 환영, 환영합니다. 환영하네요. 현재 지각을 통해 서 약화시켜서 비공손.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단락 보시면은 그러나 슬픔어행 중에서 사과행은 약하게 할수록 덜 공손해요. 그래서 25번 보시면 잘못했어요. 잘못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니은처럼 얘기하면 엄마한테 더 얻어맞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제 그 추측으로 약화를 시켰기 때문에 이제 비공손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락의 두 번째 줄 끝부분 사과화행을 약하게 할수록 덜 공손한 이유는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두려워하는 모습을 상대에게 보여서 자신의 손해를 최대화하라는 관용의 경륜과 자신에 대한 비난을 최대화하라는 겸양의 경륜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용의 경륜과 겸양의 경륜을 어겼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공감의 경륜, 그러니까 동정의 경륜도 어긴 것 같아요. 동정의 경륜. 그래서 사과를 이제 한다는 거는 상대방이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한 그 마음을 느낀다는 거잖아요. 사과를 한다는 거는. 그런데 그 사과를 약하게 한다는 것은 그런 그 공감, 동정을 약하게 하는 것이니까 동정의 경륜도 어겼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163페이지 4.1.3 질문하행이요. 질문하행 두 번째 줄 끝부분. 발화수반역을 강화한 예를 보도록 할게요. 26번의 기억 보시면 네가 한 말 사실이야? 네가 한 말 진짜 사실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는 지금 강화를 시켰죠? 강화를 시켰는데 판정 질문 어떤 게 좀 더 여러분 듣기에 부담스러우세요? 니은이 더 부담스럽죠? 그렇죠? 이거는 뭔가 의심을 품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라는 말이 이제 강화를 시키고 있죠. 니은에. 저 질문의 힘을 강화를 시키면서 비공손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두 번째 줄 끝부분 볼게요. 이를 통하여 질문화행은 발화수반역을 강하게 할수록 불공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질문화행은 상대에게 답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상대에게 부담을 주는 것인데 더 강하게 상대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라는 요령의 경륜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강화를 시키면 요령의 경륜을 어겨요. 자, 꼭 다음 단락 볼까요? 질문화행의 발화수반역을 약하게 하는 것을 살펴볼게요. 27번에 나이가 몇이십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어떻게 되다? 이 간접적인 표현이죠. 표현을 사용해서 그 어떻게 묻는 게 어른들이 기분 뭐 안 나빠하겠어요? 니은이 낫죠? 기억보다. 니은이 나은 것은 간접 표현으로서 약화를 시켜가지고 그 질문은 약화를 시켜야 공손하니까. 거기 그 아래 두 번째 줄 볼게요. 두 번째 줄 끝부분. 질문하행은 발화수반역을 약화할수록 공손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발화수반역의 약화를 통해 다른 사람의 부담을 최소화하라는 요령의 경륜을 준수하기 때문이다. 부담을 최소화시켰어요. 자, 그 다음 단락 볼게요. 질문하행에서 발화수반역을 약화시켜서 공손을 나타내는 경우를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예가 있어요. 올해 연세가 몇이신가요? 올해 연세가 몇이신지요? 우리 저번에 다뤘던 거예요. 몇이신가요는 이거는 인용이 아니라 그냥 단원이에요. 단원이고 니은은 인용이에요. 몇이신지 궁금합니다. 라는 말에 줄어든 말이거든요. 궁금하다는 말을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인지 이거는 간접 인용일 때 쓰는 의문문이거든요. 의문문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간접 그 인용에
저 의문 형식을 사용했으니까 직접적인 단원보다 약화가 되면서 공손한 거예요. 그래서 28번의 니은이 약화되면서 공손한 걸 발견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4.1.4 명령화행 볼까요? 명령화행 세 번째 줄 볼게요. 명령화행의 발화수 반역을 강하게 한 예를 보도록 한다. 명령화행을 강하게 볼게요. 뭐 상식적으로 해서 강하게 하면 공손하겠어요? 약하게 하면 공손하겠어요? 명령화행. 약하게 하는 게 공손하겠죠. 상대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니까. 자, 29번 보시면 너 이거 해. 니은 너 이거 당장 해. 얘기하는 것. 당장이라는 부사를 통해 아주 강화를 시키고 있어요. 비공손한 걸 발견할 수 있어요. 니은이. 그 아랫줄, 그 아래줄 보시면 명령화행은 발화수 반역을 강화할수록 덜 공손한데 그 이유는 상대에게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라는 요령의 경륜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거 읽고요. 30번 얘는 안 할게요. 얘는 안 하고 31번 예로 넘어갈게요. 31번 예 위에 줄 명령화행의 발화수 반역을 약하게 하는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약하게 하면 공손하겠죠? 약하게 하면 공손한 경우 예 31번, 32번 예 참석해 주십시오. 참석해 주시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이거는 간접 화행을 통해서 약화시킨 거예요. 주십시오 이거는 명령이잖아요. 직접적인 명령이고 요거를 간접적으로 지금 진술 형식으로서 간접적으로 나타내면서 약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기억 니은 보면 니은이 더 공손하죠? 니은이 약화시킨 게 더 공손한 걸 볼 수 있고 32번 예를 보시면 창문 좀 열어주세요. 창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좀이란 말은 같이 쓰였는데 지소사는 같이 쓰였는데 하나는 직접 화행이고 하나는 간접 화행이에요. 어떤 게 더 공손해요? 니은이 낫죠? 니은이 약화를 시키면서 간접 화행을 통해서 약화를 시키면서 공손한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공손한 이유 31번 예에 네 줄 위로 올라가세요. 31번 예의 4줄 위로. 중앙 부분. 즉 명령화행은 발화수 반역을 약화할수록 공손한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명령에서 생기는 부담을 발화수 반역을 약화함으로써 줄이면서 다른 사람의 부담을 최소화하라는 요령의 경륜을 준수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화행은 약하게 할수록 공손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단락 볼까요? 연결어미의 교체를 통해서 발화수 반역을 약화시킬 수도 있어요. 33번 청소해야 하니까 일어나 주세요. 청소해야 하는데 일어나 주세요. 하니까는 까닭, 하는 데는 배경. 그래서 까닭보다는 배경이 약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약화시켜가지고 공손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 4번 짜장면을 먹거나 짬뽕을 먹거나 하세요. 이거는 뭐 선택권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 하라는 얘기고. 니은 짜장면을 먹든지 짬뽕을 먹든지 하세요. 요거는 그 외의 선택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선택권 그러니까 무관 선택이에요. 내가 굳이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억은 내가 신경 쓰겠다는 거예요. 기억은 유관 선택, 니은 무관 선택. 그러니까 선택권의 힘이 좀 달라요. 3, 4번은 화자가 강한 선택권, 자기가 선택권을 가지겠다는 뜻으로 얘기한 것이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상대에게 어느 정도 선택권을 넘기겠다는 뜻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니은이 무관 선택이니까 약화돼가지고 공손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165페이지요. 4.1.5 청류화행. 청류화행의 세 번째 줄 발화수 반역을 강화시킨 경우를 다루도록 할게요. 자, 청류화행도 역시 상대가 부담을 갖는 것인데 강하게 할수록 더 공손하겠어요? 약하게 할수록 공손하겠어요? 약하게 할수록 공손하겠죠? 자, 거기 35번 예를 보시면 같이 일어납시다. 지금 같이 일어납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 그래서 좀 더 이제 약간 그 시간에 좀 더 촉박함을 주면서 강화를 시켜가지고 비공손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거기 아래줄 중간 부분 볼게요. 청류화행은 발화수 반역을 강하게 할수록 불공손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청류화행은 명령화행과 마찬가지로 미래에 해야 할 일을 전제하는 것이기에 청자에게 부담을 지울 수 있고 이를 더 강화하면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최소화하라는 요령의 경륜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자에게 그러니까 청류화행도 명령화행과 마찬가지로 청자에게 부담을 줄 수가 있는데 강화하면 부담을 최소화시키라는 요령의 경륜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이요. 청류의 발화수 반역을 약화시켜 볼게요. 36번 기억 보시면 선생님 그만 일어나십시다. 선생님 그만 일어나시죠. 아까는 얘기했던 여기에 지 같은 경우에는 임의암이에요. 임의암.
예, 그래가지고 상대에게 상대권을 넘기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화를 시켜가지고 더 공손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두 번째 줄 끝부분 보시면 청유화행은 상대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므로 강하게 하면 상대에게 부담을 최소화하라는 요령의 경륜을 어기는 것이기에 약하게 하는 것이 더 공손하다. 똑같은 말인데 이게 지금 약하게 하면 그 요령의 경륜을 준수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예, 저 공손하다고 볼 수 있어요. 37, 38번 예 안 할게요. 안 하고 4.1.6 약속화행. 약속화행은 일반적으로 상대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약속할 때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강하게 하면 더 공손하겠어요? 약하게 하면 더 공손하겠어요? 예, 강하게 하면 공손하겠죠? 상대에게 이득이 더 강하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 예, 그래서 거기 저 166페이지 두 번째 줄 끝부분 보시면 우선 강화한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39번 기억 예를 보시면 기억 이 일은 내일까지 마무리할게요. 이 일은 내일까지 꼭 마무리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예, 상대에게 이득을 더 강하게 주고 있으니까 니은의 꼭이라는 강조, 강화, 수식어를 통해 가지고 강화를 시키면서 공손한 걸 볼 수 있어요. 니은이 기억보다. 거기 세 번째 줄 볼게요. 중간 부분. 약속화행은 화자에게 부담을 주고 그 내용이 주로 청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많으므로 화자에게 부담을 주고 청자에게 이득이 되는 게 많아요. 강하게 할수록 자신의 손해는 최대화하라는 관용의 경륜도 지키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최대화하라는 요령의 경륜도 지키는 것이기에 바라수반역을 강하게 할수록 공손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바라수반역을 약하게 한 경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40번에 기억 보시면 이 일은 내일까지 마무리할게요. 이 일은 내일까지 마무리할 거예요. 라는 식으로 추측을 통해 가지고 약화시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막 지금 애가 타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예, 니은이 섭섭하겠죠. 니은처럼 얘기하면 답답할 거예요. 예, 기억이 더 공손한 거예요. 그래서 니은이 약화를 시키면서 더 비공손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이유도 역시 두 번째 줄 끝부분 보시면 즉 약속화행에서는 바라수반역을 약화할수록 더 공손해지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최대화하라는 요령의 경륜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이고 화자에게 손해를 최대화하라는 관용의 경륜을 어기고 있기 때문이다. 예, 자기에게는 이득이 되고 남에게는 손해가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약화를 시켜서 공손한다. 불공손하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 보시면 예, 그러나 약속화행 중 경고화행은 약하게 할수록 공손해요. 경고화행은 일반적인 약속화행하고 달라요. 예, 미래에 해야 할 일을 화자가 하겠다는 건 똑같은데 약속화행하고 그래서 약속화행이 하위 화행이긴 한데 경고화행 같은 경우는 상대에게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가까이 오면 발포함. 예. 이게 상대에게 이익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불이익을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고화행은 강하게 할수록 그거 하겠죠? 강할수록 불공손하겠죠? 비공손하겠죠? 예. 그래서 41번 예를 보시면 접근하면 발포함, 접근하면 발포하겠음. 하겠다로 얘기하는 것, 추측. 이걸 통해서 약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기억보다는 니은이 더 공손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래 세 번째 줄 보시면 그 이유는 중앞 부분 경고화행은 다른 약속화행과 달리 미래에 일어날 일이 청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부담이 되는 것이므로 바라수반역을 약화하면 다른 사람에게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라는 요령의 경륜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이제 자극화행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응대화행의 바라수반역과 공손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응대화행은 10개로 나뉘어졌죠. 뭐 긍정화행, 부정화행, 뭐 응대 거부화행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아래 읽어볼게요. 160페이지 끝에서 세 번째 줄. 본 연구의 목적은 응대 화행에서 바라수반역의 세기 조절을 통하여 공손을 조정할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즉 각각의 응대 화행들이 바라수반역을 강하고 약하게 함에 따라 더 공손해지고 덜 공손해지는 것의 차이가 나타남을 밝히는 것이다. 167페이지 4.2.1 긍정화행. 두 번째 줄 끝부분 보시면 바라수반역을 강화한 경우예요. 바라수반역을 강화한 경우. 자, 1번에 갑을 보시면 저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랬더니 기억이 맞습니다.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자, 긍정은 강하게 할수록 공손하겠어요? 덜 강하게 할수록 공손하겠어요? 예.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해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그거 맞다고 막 얘기하는데 막 박수 치면서 맞다고 그래요. 맞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더 기분 좋아요? 그거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게 더 공손한 것 같아요. 기분 좋아요. 예. 박수 치면서 강하게 동의하는 게 그게 더 공손하게 느껴지죠. 그렇죠. 기분이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 기억 니은도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보다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라고 강하게 그렇게 공손하는 게, 동의하는 게 더 공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는 강조, 강화 수식어가 되겠고, 예, 동의합니다. 이제 동사를 통해 가지고, 예, 뭐 맞습니다보다 동의합니다가 더 예, 강화되겠죠. 강화되는 동사를 통해 가지고, 예, 그래서 강화시켜 가지고 공손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거기 저 아랫줄에 아랫단락의 두 번째 줄 끝부분, 이것을 볼 때 긍정화행은 바라수 반역을 강하게 할수록 공손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긍정을 강하게 할수록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동의는 최대화하라는 동의의 경륜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 자, 168페이지죠. 이번에는 이제 바라수 반역을 한번 약화시켜 볼게요. 긍정화행에. 자, 이번에 갑을 보시면 저는 철수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랬더니 기억이 맞습니다. 니은에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예, 약화시켰죠? 예, 어떤 게 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예, 그냥 맞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은, 예, 맞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좀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예, 약화시켜가지고 비공손한 걸 볼 수 있어요. 니은이. 그래서 두 번째 줄 끝부분 보시면, 예, 이렇듯 긍정화행에서 바라수 반역을 약화하면 공손성이 약화된다. 그 이유는 긍정화행에 바라수 반역을 약화하는 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동의는 최대화하라는 동의의 경륜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뭐 이게 관점에 따라 다른데 여러분한테 뭐 어디 잘 보이고 싶은 사람한테 아부하라고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얘기하는 거 아니고, 예. 어떻게 하면 상대에게 호감을 사는 게 낫잖아요. 그래도, 예. 상대에게 호감을 사는 게 낫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다고 받아들여 주세요. 예. 아주 그냥 뭐 싹싹 비비라고 막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 예. 자, 다음에 4.2.2 부정화행. 두 번째 줄 끝부분 보시면, 예, 우선 바라수 반역을 강화한 경우에요. 부정화행. 자, 그럼 상식적으로 말해서 여러분 말해서 누가 부정을 해요. 아주 강하게 부정을 해요.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예, 기분 안 좋겠죠? 그러니까 부정화행은 강하게 할수록 비공손한 걸 예측할 수 있겠죠. 자, 그 아래 보시면 3번에 갑이 오늘은 우리가 이길 거야 라고 그랬더니 기억에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예. 하하가 많이 한다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까닭을 얘기함으로써 훨씬 더 그 까닭을 얘기하면 강화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강화되면서 비공손한 걸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 아랫단락의 두 번째 줄 끝부분 보시면 이렇듯 부정화행은 바라수 반역을 강하게 할수록 덜 공손해요. 그 이유는 부정화행의 바라수 반역을 강화하는 것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의견 차이는 최소화라는 동의의 경륜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 동의를 어긴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랫단락 보시면 예, 이번에는 부정화행의 바라수 반역을 약화한 경우를 볼게요. 자, 4번의 갑이 성적표를 보면서 영수가 공부를 너무 못해. 성적 보면서 영수가 공부를 너무 못해. 예, 그랬더니 을이 그 정도면 잘해요. 그 정도면 잘하네요. 예, 이거 일단은 부정을 하면 기분이 기본적으로 나빠요. 예, 기분이 나쁜데 예, 뭐가 좀 덜 기분 나쁘냐 이거예요. 여기 중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뭐가 더 기분 나쁘냐, 기분 덜 나쁘냐. 예, 부정을 하면 기본적으로 기분 나빠요. 예, 그런데 예, 자, 기억 니은 중에 어떤 게 좀 덜 기분 나쁘겠어요? 예, 니은 지각을 사용해 가지고 약화를 시키고 있어요. 약화를 시키니까 기억보다는 공손한 거예요. 기억보다는 공손. 그래서 뭐 부정을 했기 때문에 부정을 하면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선택을 따진다면 긍정보다는 부정이 공손하지 못해요. 예, 공손하지 못한데 예, 그래도 둘 중에 어떤 게 더 공손하냐를 따지면은 니은이 더 공손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줄 끝부분 보시면 이것을 볼 때 부정화행에 바라수 반역을 약화하면 더 공손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부정화행에 바라수 반역을 약화하는 것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의견 차이를 최소화하는 동의의 경륜을 준수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의견 차이를 최소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노력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락 보시면은 이렇듯 부정화행에 바라수 반역을 약화하여 더 공손해지는 예를 보면 아래와 같아요. 5번에 갑이 주유소가 어딘지 아세요? 그랬더니 모릅니다. 모르겠습니다. 예. 어떤 게 더 공손해요? 예. 니은이 약화하죠? 니은이 약화되면서 공손한 걸 볼 수가 있고. 저는 6번에 민수 정말 잘생겼지? 내가 보기엔 키가 좀 작았어. 내가 보기엔 키가 좀 작더라. 예. 이거는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건데 예. 이게 어떤 게 좀 더 세게 약하게 니은이 더 약하게 부정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약화시켜가지고 공손한 걸 볼 수 있어요. 더라는 지각, 과거 지각. 자, 다음에 4.2.3 응대 거부화행이요. 이거는 지금
얘가 이거 있긴 한데 저도 이렇게 좀 봤을 때 얘는 이해가 가는데 왜 그런지를 좀 설명하는 게 좀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미안하지만 넘어갈게요. 예. 이거는 논문에 실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래요. 예, 이거 아마 그냥 그분들도 그냥 대충 맞겠지 하고서 그냥 도장 꽝 찍어주신 것 같은데 예, 이거는 좀 더 제가 연구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냥 번박하게 말하자면 응대 거부를 해요. 응대 거부를 하는데 응대 거부를 강하게 하는 게 공손하겠어요? 약하게 하는 게 공손하겠어요? 약하게 하는 게 공손하겠죠? 오케이. 그 얘기가 적혀 있어요. 응대 화행은 강하게 하면 응대 거부 화행은 덜 공손하고 약하게 하면 공손하다. 그 얘기가 실려 있어요. 자, 다음에 4.2.4 공감 화행을 볼게요. 공감 화행 보시면 그 5번째 줄 중앙 부분 발화수 반역을 강화한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9번부터 14번까지. 자, 9번은 이제 기쁨, 10번은 슬픔, 11번은 분노, 12번은 공포, 13번은 혐오, 14번은 놀람 화행인데 자, 이것에 대해서 다 지금 그러게 진짜 웃긴다. 예. 그러게와 진짜 웃긴다. 예. 그 진짜라는 것을 통해서 강조 수식어를 사용한 거예요. 강조 부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더 강화를 시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공감을 더 세게 하는 게 더 기분 좋겠어요? 약하게 하는 게 기분 좋겠어요? 세게. 그러니까 9번서부터 14번까지는 다 니은이 더 공손한 거예요. 니은이 다 강화시키고 있거든요. 진짜를 통해 가지고 강조, 강화, 부사를 통해 가지고 다 강화를 시키고 니은이 더 공손하다. 171페이지 볼게요. 그 첫 번째 주 끝부분. 공감 하행은 발화수 반역을 강화할수록 더 공손하다. 그 이유는 공감 하행의 발화수 반역을 강화하는 것이 자신과 다른 사람 사이의 공감을 최대화하는 공감의 경규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해놓고 다음 단락이요. 다음 단락 첫 번째 줄. 기쁨 화행에서 감사 화행, 칭찬 화행에 대한 공감 화행은 발화수 반역을 강하게 할수록 덜 공손해요. 그래서 이거는 예외예요. 기쁨 화행 중에 감사 화행과 칭찬 화행이 다 기쁨 화행에 들어가는데 요거는 이제 약하게 할수록 여기에 대한 공감 화행은 약하게 할수록 공손하다고요. 기쁨 화행과 감사 화행과 칭찬 화행에 대한 거는. 자, 15번 예를 보시면 고마워 그랬더니 그래 당연하지. 당연하지라는 것은 강화를 시킨 거죠. 당연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 긍정이에요. 강력 긍정. 그래가지고 긍정하는 것 이상인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강화를 시켰는데 비공손한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16번 보시면은 너 오늘 멋있는데? 라고 얘기해요. 칭찬을 해줘요. 그랬더니 그래 당연하지. 이거 칭찬 호행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면 안 돼요. 비공감을 하는 게 감사 호행도 마찬가지고 비공감을 하는 게 공손한 거예요. 그런데 하여간 공감을 하는 것 중에 굳이 둘 중에 하나 찾자면 약화시키는 게 더 공손하다는 거예요. 강화시키는 게 비공손하다는 거예요. 자, 거기 그 네 번째 줄 볼게요. 그 이유는 감사 화행에 대한 공감, 그 이유는 아니라 세 번째 줄 끝부분. 즉 감사 화행, 칭찬 화행에 대한 공감 화행은 발화수 반역을 강하게 할수록 덜 공손한 것이다. 그 이유는 감사 화행에 대한 공감 화행의 경우는 자신의 이익은 최소화라는 관용의 경륜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고 칭찬 화행에 대한 공감 화행의 경우는 자신에 대한 칭찬을 최소화라는 겸허의 경륜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다음에 그 다음 단락이요. 그리고 슬픔 화행에서 이것도 예외예요. 자책 화행, 사과 화행에 대한 공감 화행은 발화수 반역을 강하게 할수록 덜 공손해요. 자, 그래서 17번의 갑의 예를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말고 난 정말 바보야로 바꿔주세요. 난 정말 바보야. 난 정말 바보야. 그랬더니 을이 그러게. 니은 당연하지. 둘 다 일단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면 안 돼요. 비공감을 하는 게 공손한 거예요. 그렇지만 공감을 했다면 굳이 둘 중에 하나 찾자면 당연하지가 강화를 시켜서 비공손한 거예요. 강화를 시키면 비공손하다.
자, 그 다음에 18번은 얘도 마찬가지예요. 미안해. 예, 그랬더니 그래, 당연하지. 예, 요거 역시 그 비공손을 해야 공손한 거예요. 근데 그 공손을 하면은 둘 다 약간 이거는 공손하지 못한 거예요. 못한 건데 굳이 둘 중에 뭐가 하나 공손하냐를 찾자면 기억이 더 낫다는 거예요. 니은보다. 니은이 더 비공손하다는 거예요. 니은이 강화시켜가지고 당연으로서 강한 긍정으로서 강화를 시켜가지고 예, 비공손하다. 예,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세 번째 줄 볼게요. 중간 부분. 자책 화행, 사과 화행에 대한 공감 화행은 발화수반역을 강화할수록 덜 공손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자책 화행에 대한 공감 화행을 강하게 발화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을 최소화하라는 칭찬의 경륜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고, 예. 사과 화행에 대한 공감 화행을 강하게 발화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라는 요령의 경륜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자, 이번에는 공감의 발화수 반역을 약하게 한 경우 볼게요. 예, 19번부터 24번까지. 19번은 기쁨 화행, 20번 슬픔, 21번 놀람, 22번 분노, 23번 혐오, 24번 공포. 자, 기억 보면 나도 그래. 니은 나도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추측을 통해 가지고 약화시키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비공손하고 있는데 어떤 게 더 공손해요? 나도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공감 화행은 약하게 할수록 강하게 할수록 더 공손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니은이 다 비공손해요. 약화시켜서. 비공손한 이유, 그 세 번째 줄 끝부분이요. 추측의 문법 화행은 문법 화행 은 것 같다를 사용하여 발화수 반역을 약화시켰어요. 각 기억이 니은보다 더 공손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따라서 공감 화행은 발화수 반역을 약화할수록 덜 공손하다고 할 수 있어요. 비공손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공감 화행의 발화수 반역을 강화하는 것이 자신과 다른 사람의 동의는 최대화라는 동의의 경륜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 여러분 저기 우행시 읽어보셨어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예, 그거 막 최근에 읽었는데 너무 막 완전 최악이더라고요. 그게 사용제를 이제 반대하는 내용이거든요. 반대하는 내용인데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사용수냐면 그 어려서 이제 부모님이 엄마가 이제 아버지한테 맨날 얻어맞아가지고 나갔어요. 집을 나갔고 이제 아빠는 이제 맨날 술 취해 있는 거예요. 술 취해 있다가 이제 나이는 72년생이에요. 72년생. 저보다 한 살 더 많은데 맨날 이제 그 부모의 학대에서 이제 있는 거죠. 예. 그 술만 깨면 때리는 거예요, 애를. 예. 그러니까 그 애가 이제 또 남동생이 있는데 얘하고 같이 맨날 밖에서 나가 살아요. 비가 와도 밖에 나가 살아야 되고. 왜냐하면 집에만 들어가면 아버지가 때리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어디 뭐 다른 데 그거 할 수도 없고 뭐 아빠가 밥을 차려주거나 이런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밖에 아주 국어를 하는 거예요. 예, 국어를 하니까 뭐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다 따돌림 당하고 막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동생이 되게 아팠는데 무슨 소아마비 이런 것처럼 아플 때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를 받지 못해가지고 눈까지 멀어버려요. 동생이. 예, 그러니까 뭐 완전히 정말 최악이죠. 최악인데 그 형은 이제 동생을 지켜주려고 그래도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 어느 날 이제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빠가 그러니까 애가 동생이 구역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학교 갔다가 와 보니까 알고 보니까 아빠가 얘한테 농약을 먹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예. 그러니까 그 걔를 이제 붙잡고 나왔죠. 나왔는데 다음날 보니까 아버지도 농약 먹고 자살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고아원에 가게 되는데 고아원에 가도 뭐 고아원의 위계 질서가 엄청 철저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뭐 얻어맞고 막 이러다 보니까 고아원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면서 나오면 이제 앵벌이 하는 삼촌한테 걸려가지고 앵벌이가 이제 막 시키고 막 예.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결국 이제 도둑질이나 이런 걸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년원을 이제 출입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약간 뭐 길거리에서 맨날 이렇게 지내니까 또 동생이 이제 아팠어요. 아팠는데 그냥 그 앵벌이 하는 사람이 동생 데리고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앵벌이 하는 사람은 눈치챈 거예요. 동생이 오래 못 간다는 거를. 그래서 동생이 결국 객사를 해요. 나와가지고. 객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이 완전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동생만 되게 아껴주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감옥살이를 여러 번 하게 되는 거죠. 좀 나쁜 짓도 하고 이렇게 나쁜 사람하고 어울려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사람의 사형수인데 죄목이 뭐냐면 어떤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 집에 있는 중학생 딸을 강간하고 살해하고
그 다음에 그 엄마도 살해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집에 오는 파출부까지 살해해버렸어요. 살해하고. 그러니까 3명을 죽인 거예요. 3명을 죽이고, 그러고 나서 경찰에 쫓기다가 나중에 이제 잡히지 않게 해서 인질극을 벌이다가 총을 맞고 잡혀요. 예. 그 우행시라는 게 우리들 행복한 시간이라는 게 2005년에 책이 나왔는데 2006년에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예. 그 사람이 강동원이에요. 강동원. 예. 전혀 막 역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이제 그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그게 이제 96년도에 일어난 일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밝혀지는 게 이 사람 범죄가 아니었던 거예요. 범죄가 아니고 그 공범이 다 벌린 일이거든요. 집에 들어가지고 강간하고 살해하고, 예, 엄마도 찌르고 파출부 찌르는 게 다 공범이 한 일인데, 그 공범은 영악하게 집에 들어가지고 아내한테 그 말을 했더니 아내가 자수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수해서 죄를 다 떠넘겨버린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근데 그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술을 마신 거예요, 그날. 예.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자수고 뭐고 간에 타이밍을 다 놓쳐버린 거죠. 놓쳐버리고 나중에 이제 경찰이 들이닥치니까 인질극까지 벌여가지고 정말 이 사람 말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그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그 사람이 사형을 당해요. 사형을 당하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참회를 하죠. 참회를 하면서 이제 사형을 당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사형제도의 문제점 2가지가 이제 지적이 되는 거죠. 하나는 그 사람이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예, 그야말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해가지고 그 국선 변호사를 2번밖에 못 만났대요. 전혀 수사할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죄 뒤집어 쓰고 죽은 건데, 그렇게 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잘못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 나중에 이미 목숨을 잃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 뭐 신원을 해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 사는 환경이 도덕이나 이런 걸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완전히 어려서부터 사회부터 방치돼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그 길거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워낙 그거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짓이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사회적인 우리가 사형제도를 얘기할 때 보통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들 감옥에 들어가서 먹는 밥값, 그것까지 다 우리 국민 세금이 내는 건데, 생으로 내는 건데, 그런 사람, 유영철 같은 사람 밥값까지 내줘야 되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참 그거 보면은 결국 2가지 중에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과연 그 돈이 더 많이 들까? 아니면 어려서부터 최소한 밥은 먹여주는 거죠. 학교에서. 밥은 먹여주고 학교에서 보호를 해주고 고등학교 3학년까지 보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풀어놓으면은 뭐 범죄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그래도 사회에 뭔가 이렇게 공헌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과연 이제 그 비용이 더 크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은,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이 사람은 그 3명을 죽이거나 이런 일도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없을 거고. 그러니까 사회적인 비용이 나중에 후자가 훨씬 더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좀 우리가 정말 뭐 그런 사람까지 먹여 살려야 되느냐, 뭐 그 어릴 때까지 어리서부터 이렇게 먹여 살려야 되느냐, 이런 게 뭐 사실은 뭐 되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아도 나중에 그 사람이 저지를 사회적인 비용에 비하면 이게 훨씬 더 적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2가지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 참 보면 이렇게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깝고. 그래서 그러니까 1997년에 98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범으로서 사형수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형을 국민들 그거 성화 때문에 못했어요. 못해가지고, 그래서 살해남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그랬을 때 사형수들이 되게 좋아했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살아났기 때문에 자기들 사형을 안 시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대통령을 2월에 그만뒀는데, 98년 2월에 그만뒀는데 97년에 23명을 사형시키고 대통령을 그만뒀어요. 떠나서.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영영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지존파 뭐 이런 사람들 들어가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하여간 그래서 뭐 사형 제도를 이제 유지시켰냐, 존속을 하느냐, 폐지를 했냐, 사실 이제 폐지됐죠. 지금 사실상의 폐지국이에요. 97년 12월 30일 이후로는 없었으니까, 그런 이제 형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런 게 이제 폐지형이긴 한데, 그 전에 좀 근본적인 문제, 과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강남역에서 보면은 정말 참 처참한 사건이 일어났죠. 아마 그 사람은 이제 30대 중반의 나이로서 여자들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여자 혐오가 생겨가지고,
결국엔 이제 여성 혐오가 아니라 약자 혐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이제 그 사람의 범죄를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그러기까지는 좀 하여간 뭔가 이제 뭐 유영철이나 이런 사람들 과거를 보면은 과거가 정말 다 지극히 불행해요. 지극히 뭐 전혀 뭐 하여간 그런 거를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나 이런 거에 많이 처해 있었고, 그러니까 감정에 대한 서로 뭐 그런 감정을 못 받아봤으니까 감정에 대한 그게 없는 거예요. 그 공감이 없고 동료가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 말하는 흔히 말하는 그 사이코패스, 감정이 그게 없는. 그런데 그거를 만든 게 과연 누군가? 그 사람은 특별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회에서 이렇게 만든 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좀 하여간 그런 식의 생각을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그런 해결책 뭐 이런 거. 시간을 좀 끌었죠? 갑자기 말을 싸구려로 만들어 버렸는데. 하여간 하여간 뭐 읽고 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소설 읽고. 그 소설을 읽으면은 영화를 보면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리잖아요. 소설 한 편 한 350페이지, 400페이지인데 한 얼마나 걸려요? 제가 재봤는데 한 7시간? 7시간? 한 8시간. 그래서 영화 한 3편 정도 보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여러분은 이제 또 국문과고 그러다 보니까 영화보다도 좀 활자 텍스트에 좀 친숙한 사람이 많을 거예요. 많을 거고. 그래서 보면은 뭐 해리포터나 이런 거 보면서 실망한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 있는 상상하고 오히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멋있게 구현을 해놨는데 그게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상상하고. 그런 거 보면은 문자 텍스트가 그걸 읽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상상력이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런 그 영화보다도. 이제 하여간 뭐 그런 거에서 볼 수 있듯이 하여간 문자 텍스트 많이 가진 그런 더한 그 상상력의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 그런 거를 좀 많이 활용을 하길 바라고, 시간이 영화 3개 볼 시간 정도면 돼요. 되니까 좀 그런 거를 많이 친숙해지면서, 뭐 영화만 보고 그러면 다른 거하고 다를 게 뭐예요. 국문과면 그런 거 좀 친숙해져서 좀 다른 얘기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여간 콘텐츠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비공감 화행을 볼게요. 172페이지 4.2.5 비공감 화행. 두 번째 쭉 끝부분 보시면 먼저 바라수반력을 강화한 경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비공감을 강하게 하면은 별로 공손하지 않겠죠. 약하게 해야 공손하겠죠. 그러니까 강화한 거는 비공감하는 거를 강하게 하면 별로 공손하지 않을 것 같아요. 25번 예를 보시면 진짜 웃기지? 그랬더니 아니, 난 하나도 안 웃겨. 하나도 안 웃겨. 이런 식으로 하나도라는 강화 수식어를 썼어요. 강화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아니보다 난 하나도 안 웃겨가 더 비공손하죠. 그래서 비공감 하행은 강화할수록 비공손한 걸 볼 수 있어요. 25, 26, 27, 28, 29, 30은 기쁨, 슬픔, 놀람, 분노, 혐오, 공포 화행인데, 여기에 대한 응대, 기억, 니은, 비공감 화행 응대는 기억보다 니은이 비공손한 걸 볼 수 있어요. 강화됐으니까. 둘, 넷, 일곱, 5번째 줄 볼게요. 173페이지 5번째 줄. 비공감 화행은 바라수반역을 강하게 할수록 덜 공손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비공감 화행의 바라수반역을 강화하는 것이 자신과 다른 사람 사이의 의견 차이는 최소화라는 동의의 경륜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의의 경륜. 다음에 그 다음 단락이요. 자책화행, 그런데 요 예외가 있어요. 자책화행에 관한 비공감일 때는 바라수반역을 강하게 할수록 공손하죠. 그래서 갑이 난 정말 구제불능인가 봐에 대해서 아니야, 그건 진짜 아니야. 이렇게 비공감하는 게 공손한데, 둘 중에 더 공손한 것은 정말 강하게 비공감하는 게 더 공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강화를 시켰고, 진짜라는 강화 수식어를 통해 가지고 강화를 시켰고, 역시 공손한, 기억보다도 공손한 걸 볼 수 있어요. 그 세 번째 줄 볼게요. 자책화행에 관한 비공감 화행은 바라수반역이 강할수록 공손한 것이다. 그 이유는 비공감 화행의 바라수반역을 강화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은 최소화라는 칭찬의 경륜과 자신과 다른 사람 사이의 반감은 최소화라는 공감의 경륜을 준수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줄이요. 이번에 바라수반역을 약하게 한 경우를 볼게요. 역시 32, 33,
34는 역시 그 순서대로 기쁨, 슬픔, 논란, 분노, 혐오, 공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기억 니은 보시면 아니, 난 별로. 난 별로라는 말은 그 약화 수식어예요. 예. 그 하나도는 강화고 별로는 약화고 예. 그렇게 그 약화 수식어로 쓰기도 했지만 난 별로 안 웃겨라는 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니라는 것에 비해서 아니는 직접하행이고 난 별로 안 웃겨는 간접하행이에요. 간접하행은 더 약하다고 그랬죠 보통. 그래서 기억보다 니은이 더 약한 거예요. 그래서 니은이 약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약화 수식으로 썼어요. 약화 수식어 별로라는.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간접 화행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직접 화행이 아니라 진술 화행, 진술 형식을 딴 간접 화행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약화를 했는데 예, 진짜 웃기지 그랬더니 아니, 난 별로. 예, 어떤 게 더 나아요? 물론 둘 다 공손하지 않죠. 둘 다 공손하지 않지만 어떤 게 그래도 좀 나아요? 예, 니은이 좀 더 낫죠. 별로, 난 별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예. 그래서 예, 니은이 더 공손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약화시켰기 때문에 더 공손한 거예요. 33, 34, 35, 36, 37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 약화를 시켜가지고 예, 공손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아래 설명 읽어볼게요. 세 번째 주 끝부분. 비공감 화행은 발화수 반역을 약화할수록 공손한 거예요. 그 이유는 비공감 화행의 발화수 반역을 약화하는 것이 자신과 다른 사람 사이의 의견을 최소화하라는 동의의 경륜을 준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예, 그 약화를 함으로써 의견 사이를 최소화시키고 있어요. 다른 사람과의 의견, 다른 사람 사이의 의견을. 4.2.6이요. 설명 질문 응대 화행. 설명 질문에 대해서 이제 응대를 할 때 대답을 주는 거잖아요. 그 대답을 강하게 주는 게 명확하게 주는 게 좋겠어요? 불명확하게 주는 게 좋겠어요? 강하게 주는 게 더 공손한 거죠. 어떤 걸 물어봤어요. 그 설명 질문이라는 거는 의문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인데 그 의문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풀어주는 게 더 공손하겠냐고요? 불명확하게 대충 말해주는 게 더 공손하겠냐고요? 명확하게 풀어주는 게 더 공손하잖아요. 그러니까 강하게 말할수록 더 공손한 거예요. 설명 질문 응대 화행은. 거기 세 번째 줄 보시면 우선 발화수 반역을 강하게 한 경우를 먼저 살펴볼게요. 38번 예를 보시면 갑이 철수가 몇 시에 갔니? 그랬더니 을이 기억 11시입니다. 니은 분명히 11시입니다. 예, 분명이라는 걸 통해서 11시라는 거 정각이라는 걸 얘기해 준 거죠. 강화를 통해서 더 공손한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아래 딸락 세 번째 줄 중간 부분 볼게요. 설명 질문 응대 화행은 발화수 반역을 강하게 할수록 공손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설명 질문 응대 화행은 상대의 설명 질문에 대해 상대의 의문사에 대해 답변을 함으로써 상대가 응답을 통한 이익을 취하게끔 하는 것이기에 설명 질문 응대 화행을 강하게 할수록 다른 사람의 이익을 최대화하라는 요령의 경륜을 준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 자, 다음이요. 예, 그 아랫줄. 그래서 설명 질문을 강하게 하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최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설명 질문 화행, 응대 화행의 내용이 화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발화수 반역을 강화할수록 덜 공손해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갑이 누가 1등을 했니? 그랬더니 저입니다. 예, 확실히 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예. 자, 이거 글쎄 저번에 하여간 뭐 제가 착각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의견이 갈렸던 거예요. 예. 이거 누가 1등을 했니? 누가 치웠니? 이거 칭찬하려고.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자신 있게 저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했어요라고 얘기를 해요. 예. 저희는 그렇게 하면 진짜 왕따예요, 왕따. 잘난 체 한다고 왕따 시켜요. 예. 근데 하여간 뭐 요즘 왕따는 좀 여러분 세대인지 하여간 여러분 전 세대인지 모르겠는데 요즘 왕따는 잘난 체하고 잘난 사람들, 공부 잘하고 뭐 멋있고 이런 사람들이 왕따가 아니라 뭐 가난하거나 장애인이구나 이런 사람들이 왕따가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예. 뭐 진짜 뭐 어이없는 얘기예요, 진짜. 예. 그런 사람들이 정말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예. 그래서 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이고 지금 저입니다. 이거는 저희 세대는 감히 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예. 누가 1등을 했니 그러면은 예.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그러다가 예. 선생님 뭐
시간 끈다, 뭐 때린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그제서야 막 주섬주섬 나오는 거예요, 1등이.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하는 그런 식이었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자기 PR 시대라고 뭐 그래서 그런 건지 하여간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하여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응대를 하는 것 자체가 하여간 저희 세대에서는 그거는 불공손한 거예요, 비공손한 거고.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또 고르자면 그거를 확실히 말하는 게 더 불공손하다는 거죠. 예, 비공손, 불공손. 그래서 그 니은이 확실히 저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강화 수식어 확실히를 썼고, 그 강화시켜가지고 비공손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줄 중간 부분이요. 화자의 이익이 되는 내용을 지닌 설명, 질문, 응대, 화행은 발화수 반역을 강화할수록 덜 공손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화자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을 가진 설명, 질문, 화행의 발화수 반역을 강화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을 최소화하는 관용의 경륜을 어긴 것이기 때문이다. 자, 다음이요. 다음 줄. 이번에는 설명, 질문, 응대, 화행의 발화수 반역을 약하게 한 경우를 살펴볼게요. 40번의 갑이 제가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요? 에 대해서 을이, 기역, 니은이 직업을 갖거나 공부를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 직업을 갖든지 공부를 하든지 하세요. 기역은 유관 선택이요. 니은은 무관 선택. 자, 그러면 명확하게 하는 게 더 공손하다고 그랬어요? 불명확하게 하는 게 더 공손하다고 그랬어요? 명확하게 하는 게 더 공손한 거죠. 그러니까 니은 같은 경우에 직업을 갖든지 공부를 해서 나 모르겠어. 네 맘대로 해. 요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약화를 시켜가지고 비공손한 걸 볼 수 있어요. 기억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더 찝어주는 것이 더 공손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 니은, 유관, 무관인데 무관 선택이 약화를 시켜가지고 더 비공손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네 번째 줄 끝부분이요. 설명, 질문, 응대, 화행은 발화수 반역을 약하게 할수록 덜 공손하다. 그 이유는 설명, 질문, 화행의 발화수 반역을 약하게 하면 응답을 통하여 상대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줄이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최대화하라는 요령의 경륜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상대에게 줄 수 있는 이득을 안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령의 경륜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공손하다, 약하게 하는 것이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거기 또 그 예외가 있네요. 그러나 설명, 질문, 응대, 화행에서 화자에게 이득이 되는 내용을 발화할 때는 발화수 반역을 약화하는 것이 공손해요. 그래서 누가 1등을 했니? 그랬더니 저입니다, 저인데요. 일단은 뭐 대답하는 것 자체가 아까는 불공손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 약하게 발화하는 것, 니은은 배경을 통해서 약하게 발화하는 건데 이렇게 약하게 발화하는 것이 그나마 기억, 니은 중에 더 공손하다는 거예요, 니은이. 그래서 약화시켜가지고 공손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줄 끝부분이요. 화자에게 이득이 되는 내용을 발화할 때는 설명, 질문, 응대, 화행의 발화수 반역을 약화할수록 더 공손한 것이다. 그 이유는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내용을 약하게 발화한다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최소화하라는 관용의 의미를 준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락화행이요. 4.2.7. 수락화행은 강하게 할수록 공손하게 써요? 약하게 할수록 공손하게 써요? 강하게 할수록 공손하겠죠? 더 강하게 하겠다고. 이거 누가 할래? 그래서 하겠다고 막 얘기하는 거. 그게 더 공손할 거 아니에요? 누가 할래가 아니라 이거 좀 하라는 것에 대해서 42번에 갑 보면은 이거 성우한테 좀 전해주세요. 그랬더니 을이 기억, 네 그러겠습니다. 니은 네 꼭 그러겠습니다. 라고 꼭이라는 것을 통해서 강화 수식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강화를 시켜가지고 더 공손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줄 끝부분이요. 그 아래 수락화행은 발화수 반역을 강화할수록 더 공손한 것이다. 그 이유는 수락화행은 상대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상대의 이익을 높인다는 측면이 있으므로 수락화행을 강하게 할수록 다른 사람의 이익을 최대화하라는 요령의 경륜을 준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락을 하면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최대화시킨다는 것을 준수하는 거예요. 뭐 어차피 명령하는 거는 자기 이득을 위해서 명령시키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그러나 수락화행의 내용이 화자에게 유리한 것이라면 수락화행의 발화수 반역을 강하게 할수록 덜 공손해요. 그래서 43번 보시면 갑이 지내실 곳이 없을 땐 부담 갖지 말고 방문해 주세요에 대해서 을이 니은, 기억, 네 그러겠습니다. 네 꼭 그러겠습니다. 자기가 손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꼭 그러겠대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눈치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거 강화를 할수록 비공손한 거예요.
아예 이거는 그게 아니라 수락이 아니라 거절을 해야 공손한 거예요. 근데 수락을 하는 상황에서 더 공손한 거를 찾자면 그 개 중에 공손한 걸 찾자면 강화하는 게 그러니까 약화하는 게 공손하다는 거예요. 강화할수록 비공손하고. 자, 그 아래 두 번째 줄 보시면 끝부분 선행화행이 화자에게 불리한 것을 전제하면 수락화행은 발화수반역을 강화할수록 더 공손해진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화자에게 불리한 것을 선행화행의 명령화행에 화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것을 명령한다면 그럴 때는 거절하는 게 최고고 수락을 한다면 약하게 수락하는 게 최고라고요. 차선이라고요. 자, 그 아래줄 이번에는 수락화행의 발화수반역을 약화한 경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44번 갑 보시면 이거 성우한테 좀 전해주세요에 대해서 의리, 기억. 네, 그러겠습니다. 니은 네, 알겠습니다. 이거 어떤 게 더 강한 거예요? 그러겠습니다는 행위동사예요. 행위동사고 알겠습니다는 인지동사예요. 인지동사. 자, 그러면 행위를 하겠다는 게 더 공손해요? 알겠다고 그냥 인지만 했다고 얘기하는 게 더 공손해요? 당연히 행위하겠다고 하는 게 공손한 거죠. 더 강한 거죠. 그래서 니은이 약화됐어요. 약화되면서 덜 공손한 거예요. 그냥 알겠다는 거예요. 알겠다는 거. 자, 그 두 번째 줄 끝부분 보시면은 즉 수락화행은 발화수반역을 약화할수록 덜 공손한 것이다. 그 이유는 수락화행의 발화수반역을 약화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요령의 경륜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다음이요. 이번에는 수락화행의 발화수반역을 약화했을 때 덜 공손해지는 예를 들어보도록 한다. 이거는 이제 앞에 거 그냥 반복이에요. 이거 민수한테 좀 전해주세요. 그랬더니 네, 그러겠습니다. 네, 일 먼저 도와주면 하겠습니다. 저번에 얘기했던 조건부 수락이에요. 조건부 수락. 그냥 수락하는 게 더 강해요? 조건부 수락하는 게 더 강해요? 그냥 수락하는 게 더 강하죠? 조건부 수락은 약하죠? 그래서 약화시켜가지고 덜 공손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니은이 덜 공손하죠? 비공손. 자, 다음에 4.2.8이요. 거절화행. 거절화행은 일단 발화수반역을 강화시킨 것부터 볼게요. 거절화행도 뭐 아시다시피 강하게 거절하는 게 더 공손해요? 약하게 거절하는 게 더 공손해요? 약하게 거절하는 게 더 공손하죠. 여러분 수락을 할 때 말이 더 짧아요? 거절을 할 때 말이 더 짧아요? 수락을 할 때 말이 더 짧아요. 거절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해야 돼요. 변명을. 말을 길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거절하는 게 훨씬 더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섭섭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그 거절도 약하게 하는 게 공손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절하행 보시면 46번에 갑이 이것 좀 부탁해요에 대해서 기억이 안 됩니다. 니은 싫어요. 라고 얘기해요. 이거 어떤 게 더 강해요? 니은이 더 강하죠. 니은은 감정동사예요. 감정동사. 감정까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감정이 안 좋다는 거예요. 정말 정말 싫다는 거예요. 진짜. 정말 지독히 싫다. 그래서 감정동사를 통해서 강화를 시켰으니까 비공손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거절화행은. 그 두 번째 줄 끝부분 보시면은 거절화행은 발화수반역을 강화할수록 덜 공손해지는 것이다. 그 이유는 거절화행의 발화수반역을 강화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이익은 최대화라는 요령의 경륜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최대화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요령의 경륜을 위반하고 있어요. 자, 네, 구하래요. 이번에는 거절화행의 발화수반역을 약화한 예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거 좀 부탁해요에 대해서 안 됩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어떤 게 약화시킨 거예요? 니은이 약화시킨 거죠? 니은은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죠. 간접적으로. 그렇죠? 기억은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이고 니은은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니은이 약화시켰어요. 거절을 약화시키면 공손해요. 니은이 더 공손해요. 그 세 번째 줄 중간부 보시면 그 이유는 거절화행은 상대의 요구를 물리쳐서 상대의 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므로 거절화행을 강하게 할수록 다른 사람의 이익은 최소화라는 요령의 경륜을 어기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절화행은 약하게 그렇게 하시고, 자, 다음에 그 다음 줄이요. 거절화행의 발화수반역을 약하게 할 때 공손한 경우의 예를 더 살펴보면 아래와 같아요.
그래서 48번 보시면 갑이 이거 좀 부탁해요. 라고 얘기했더니 예, 을이 지금은 어렵습니다. 지금은 어려운데요. 둘 다 어렵다는 걸로 간접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약화를 시켰는데 둘 중에 더 약화한 게 뭐예요? 어려운데요죠. 예, 어렵습니다는 그냥 단언을 한 것이고 어려운데요는 배경을 통해 가지고 약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 더 공손을 한 걸 볼 수 있어요. 약화시켜서 더 공손해요. 자, 이번에는 4.2.9 허락화잉요. 178페이지 보시면 이번에는 발화수 반영을 강화한 경우 자, 허락화잉은 상대가 그걸 하고 싶어요. 허락해주는 게 공손하겠어요? 허락 안 하는 게 공손하겠어요? 허락해주는 게. 예, 그것도 강하게 허락해주는 게 예, 공손하겠죠. 그 세 번째 줄 보시면 발화수 반영을 강화한 경우에요. 49번 갑이 이제 그만 일어날게요. 그랬더니 을이 기억 그래 이은 그럼. 예, 그래와 그럼의 차이가 뭐예요? 그럼에는 뭐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럼은 당연의 뜻이 더 들어가 있어요. 당연. 예, 당연은 강한 긍정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긍정을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은 함의하고 있고 예, 강한 긍정을 뜻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럼은 강화를 시켰네요. 그 허락은 강화하는 게 공손하니까 공손한 거예요. 니은이. 기억보다. 자, 그 두 번째 줄 끝부분 볼게요. 허락화잉은 발화수 반역을 강화할수록 더 공손해진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허락화잉은 상대가 하고자 하는 일을 허락함으로써 상대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므로 허락화잉을 강하게 할수록 다른 사람의 이익을 최대화하라는 요령의 경륜을 준수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이다. 자, 다음 줄이요. 이번에는 허락화잉의 발화수 반역을 약화한 경우 50번 예를 보시면 갑이 이제 그만 일어날게요에 대해서 을이 그렇게 해. 네 일을 마치거든 그렇게 해. 숙제 마치거든 그렇게 해. 요거는 조건부 허락. 자, 그러면 그냥 화끈하게 허락해 주는 게 강해요. 조건부로 허락해 주는 게 강해요. 조건부로 허락한 게 약하죠. 그러니까 니은을 약화시켰어요. 비공손해요. 예. 허락을 약하게 하면 비공손해요. 거기 두 번째 줄 보세요. 그 부분. 허락화잉은 발화수 반역을 약화할수록 덜 공손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허락화잉은 다른 사람의 바람을 들어주는 것인데 그 발화수 반역을 약화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최대화하라는 요령의 경륜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대의 이익을 최대화하지 않고 있어요. 약하게 해버리면. 그래서 최대화시켜주기 위해서는 강하게 허락을 해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줄. 그러나 청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을 허락할 때는 발화수 반역을 약화하는 것이 더 공손해요. 갑이 제가 설거지 할게요.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기억? 그렇게 해. 예. 네 식사 마치거든 그렇게 해. 예. 이거는 허락이 아니라 불허를 하는 게 공손한 거죠. 기본적으로. 예. 자기가 이제 손해가 되는 걸 하겠다는 건데. 예. 그러니까 이거 불허를 하는 게 공손한 건데 허락을 하는 상황에서는 약하게 하는 게 더 공손한 거죠. 예. 그래서 예. 지금 식사도 안 했는데 설거지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 아니면 예. 좀 약간 시간을 유예하거나 아니면 식사 다 마치거든 그렇게 해. 라고 그렇게 약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조건부 허락이죠. 조건부 허락을 통해 가지고 약하게 하는 게 예, 그게 이제 공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조건부 볼게요. 청자에게 불이익 설거지를 하는 것이 될 때는 발화수 반역을 약화할수록 더 공손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청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을 허락할 때 발화수 반역을 약화하는 것은 청자가 갖는 부담을 최소화하라는 요령의 경륜을 준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청자가 이제 자기가 손해 보겠다고 하는 건데 예, 그 사람의 부담을 최소화시켜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공손하기 때문에 요령의 경륜을 준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손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4.2.20 불허화잉요. 179페이지. 불허화잉 발화수 반역을 강화한 경우 강하게 할수록 공손하겠어요? 약하게 할수록 공손하겠어요? 예, 불허하는 것. 약하게 할수록 공손하겠죠? 예. 52번 예를 보시면 이제 그만 일어날게요에 대해서 기억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예, 얘기하는 것. 예. 절대를 통해서 강화 수식어를 통해서 강화를 했어요. 비공손해요. 예. 그냥 안 된다고 하면 되지. 왜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냐. 예. 그 두 번째 줄 끝부분. 불허화잉은 발화수 반역을 강화할수록 덜 공손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상대의 바람을 강하게 불허함으로써 상대의 이익을 최대화하라는 요령의 경륜을 어겼기 때문이다. 예. 이익을 지금 최대화가 아니라 최소화시키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그 다음 단락.
그러나 청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을 불허할 때는 바라수 반역을 강화할수록 더 공손하다.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다 뒤집어 쓰겠습니다. 그랬더니 을이 안 돼. 절대 안 돼. 얘기하는 것. 예, 이거는 절대 안 돼라고 강하게 불어하는 것이 더 공손하겠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다 손해보겠다는 건데. 그래서 세 번째 줄 중간부 보시면 청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을 불허할 때 불허화행인 후행화행인 불허화행의 바라수 반역은 강화될 때 더 공손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라고 요령의 경륜을 준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아랫줄 이번에는 바라수 반역을 약화한 경우를 볼게요. 54번에 갑이 이제 그만 일어날게요. 에 대해서 을이 안 돼. 일을 다 마치지 않으면 안 돼. 안 왔으면 안 돼. 라는 식으로 얘기해요. 어떤 게 더 공손해요? 불어는 약하게 할수록 공손한 거죠. 니은은 조건부 불어예요. 조건부 불어기 때문에 이거는 약화하면서 더 공손한 걸 볼 수 있어요.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조건부로 이야기하는 게 더 공손하다는 거죠. 그 두 번째 끝부분요. 불어화행은 바라수 반역을 약하게 할수록 공손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불어화행은 상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므로 상대에 대한 부담이 큰데 바라수 반역을 약하게 하여 부담을 줄이므로 불어화행의 바라수 반역을 약화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라는 요령의 경륜을 준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어요. 자, 179페이지서부터 180페이지까지 쭉 이제 결론이 나와 있어요. 결론 요약이 나와 있는데 요약을 혹시 시험 공부하면서 참고하고 싶으면 참고하시고요. 그런데 드릴 말씀은 제가 줄치라고는 말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내용하고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으니까 요거 그대로 믿지 마세요. 믿지 마시고 그냥 좀 약간 뭐 다른 거 있으면 좀 고쳐가면서 이렇게 보시든지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180페이지는 밑줄 안 그을게요. 밑줄 안 그을 테니까 잘 좀 피해가지고 공부하시고요. 자, 다음에 5장 응대화행 선택을 통한 공손. 이건 뭐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긍정을 하는 게 공손해요? 부정을 하는 게 공손해요? 기본적으로 긍정을 하는 거. 허락을 하는 게 공손해요? 불허를 하는 게 공손해요? 허락. 수락을 하는 게 공손해요? 불허하는 게 거절을 하는 게 공손해요? 수락.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대화행 2개 아니면 3개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더 공손하냐. 거기에 대해서 다룬 거예요.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다 익히 예측할 수 있는 바니까. 5장 응대화행 선택을 통한 공손을 볼게요. 그 아래줄 보시면 본연구의 목적은 자극화행에 대한 응대화행의 선택에 따라서 공손이 조정되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선택에 따라서 공손이 조정이 돼요. 즉 자극화행에 대해서 어떤 응대화행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공손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공손 비공손을 선택한다. 결정한다. 그 얘기예요. 181페이지 보시면은 두 번째 단락이요. 본고에서의 연구와 비슷한 것으로 레빈슨이라는 사람이 화용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서 선호 조직, 선호 순서로 다뤄졌던 것을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답이 선호가 되고 어떤 응대가 선호가 되지 않는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대응상 연구의 일환으로 일반적으로 어떤 응대를 더욱 선호하는가를 다루었는데 그 예로 초대, 약속, 명령에 대한 응대가 제시되어 있어요. 초대에 대해서는 초대에 대해서 응하는 게 상대방 입장에서 선호하겠어요? 응하지 않는 걸 선호하겠어요? 응하는 걸 선호하겠죠. 그 다음에 약속에 대해서는 약속을 허락하는 게 공손하겠어요? 불허하는 게 공손하겠어요? 허락하는 것. 그 다음에 명령도 수락을 하는 게 더 공손하겠죠? 거절을 하는 것보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레빈슨의 책에는 뭐 허락, 불허 이런 말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응대를 긍정적으로 하고 부정적으로 했을 때 어떤 게 더 그거 하느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 있고 그리고 그거를 왜 선호한지도 이유가 안 나와 있어요. 왜 선호하는지도. 왜 선호하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득에 관련된 거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이득으로 말미암은 공손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 선호하는 거는 더 공손하다고 보고 선호하지 않는 것은 덜 공손하다고 본다는 거예요. 제 입장에는. 뭐 이유가 이득에 관한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공손을 봐가지고 어떤 게 공손한 것을 더 선호하고 비공손한 것을 덜 선호한다. 그런 식으로 보겠다. 그래서 공손으로 설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공손으로 그 이유를 제시하겠다. 이 연구는 비선호 응대의 특징, 지연,
선, 주저, 변명을 제시하였지만 화행의 체계 없이 나열되어 있어요. 초대 약속 명령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왜 그것을 선호한지에 대한 원인이 밝혀져 있지 못해요. 그래서 본고에서는 선호의 원인 중 하나를 공손에 두고 화행 체계를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5.1 진술 화행에 대한 응대 화행. 1번 예를 보시면 갑이 철수가 집에 갔어에 대해서 을이 응, 아냐, 글쎄. 요 글쎄는 이거 좀 설명이 좀 빠져 있는데 알면서도 대답을 안 하는 경우예요. 알면서 대답 안 하는 경우. 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게 사실 저 1번 예는 이거 저 진술 화행은 그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로 갈라져요. 사실을 얘기할 때와 주장을 얘기할 때. 사실을 얘기할 때와 주장을 얘기할 때. 1번은 사실을 이야기할 때예요. 2번은 주장을 얘기할 때예요. 사실을 얘기할 때 밖에 비 왔니? 왔어. 아니 안 왔어. 뭐 상관 있어요? 공손한 거에? 예. 상관없죠. 예?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거기 이거 그거는 사실을 얘기할 때는 저기 긍정을 하고 부정을 하는 상관이 없어요. 대신 글쎄 몰라. 예? 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공손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알면서도 얘기를 안 하거나 뭐 굳이 뭐 확인을 안 하려고 그런다든지 뭐 이런 것. 예, 그래서 저기 그거 보시면 기억 니은은 중립적이고 디귿이 비공손하다는 거예요. 디귿이. 그 두 번째 줄 볼게요. 1기억과 1니은은 공손성이 동일하지만 1디귿은 다른 것에 비하여 덜 공손한 것이 지각된다. 즉 사실의 내용을 담고 있는 진술 화행에 대해서는 긍정으로 응대하건 부정으로 응대하건 공손에는 전혀 영향이 없으나 응대 거부를 발화하면 덜 공손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응대 거부 화행이 긍정 부정 화행보다 덜 공손한 이유는 응대 거부 화행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이익은 최대화하라는 요령의 경륜을 어기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번에는 182페이지. 이번엔 주장의 내용을 담은 진술 화행을 보도록 할게요. 2번 철수는 잘생겼어. 예. 영희는 예뻐. 을이 응, 아냐, 글쎄 라고 얘기하는 것. 주장을 얘기할 때는 부정이 거슬려요. 부정이. 예, 그래서 제일 이제 그 공손한 거는 긍정이죠. 긍정. 그거 맞다고 얘기해 주는 것. 그 다음이 뭐예요? 여러분 저기 아냐라고 얘기하는 게 더 기분 나빠요? 글쎄라고 얘기하는 게 더 기분 나빠요? 예, 아냐가 더 기분 나쁘죠? 예, 예. 글쎄는 그냥 응답을 보류하거나 그러니까 응대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기분 덜 나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응대 거부. 마지막이 거절. 마지막이죠. 부정. 예,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번째 줄 볼게요. 세 번째 중간 부분 보시면 주장의 내용을 담고 있는 진술 화행의 응대에서는 긍정 화행, 응대 거부 화행, 부정 화행의 순서로 공손하다는 것이다. 긍정 화행이 가장 공손한 이유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최대화하라는 요령의 경륜을 준수하기 때문이며 응대 거부 화행이 덜 공손한 이유는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동의를 최대화하라는 동의의 경륜을 어기기 때문이며 부정 화행이 가장 덜 공손한 이유는 자신과 다른 사람 사이의 의견 차이는 최소화하라는 동의의 경륜을 어기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응대 거부 화행이나 부정 화행이나 둘 다 그 동의의 경륜을 어겨요. 어기는데 경륜 사이에 그 아래에 두 가지 있었다고 그랬죠. 1번, 2번으로. 1번이 소극적 공손, 2번이 적극적 공손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게 더 크다고 그랬어요? 어떤 게 더 파워가 있다고 그랬어요? 소극적 공손과 적극적 공손 중에? 예, 소극적 공손이 더 파워가 세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요거 지금 보면은 응대 거부 화행과 부정 화행, 부정 화행은 소극적 화행을 어겨요. 소극적 공손을. 그 다음에 응대 거부 화행은 적극적 공손을 어겨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부정 화행이 더 덜 공손한 거예요. 더 파워가 세니까. 그래서 거기 끝에서 네 번째 줄 계속 읽어볼게요. 중합 부분. 응대 거부 화행과 부정 화행이 같은 동의의 경륜을 어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손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부정 화행은 소극적 공손을 어기는 것이고 응대 거부 화행은 적극적 공손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극적 공손이 적극적 공손보다 공손성이 더 크기에 부정 화행이 응대 거부 화행보다 공손성이 더 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 다음이요. 이번에는 5.2 정표 화행에 대한 응대 화행을 볼게요. 3번 예를 보시면 와 되게 웃긴다에 대해서 그래 아니 공감과 비공감으로
자, 상적으로 말해가지고 그 공감해주는 게 더 공손하겠어요? 비공감하는 게 더 공손하겠어요? 당연히 공감해주는 거죠. 예. 어떤 감정이건 마찬가지예요. 화자가 긍정적인 감정을 얘기하건 부정적인 감정을 얘기하건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는 게 동정의 경륜을 지키니까 예. 그러니까 공손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세 번째 줄 중간 부분 보시면 즉 공감 하행이 비공감 하행보다 공손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공감 하행이 자신과 다른 사람 사이의 공감을 최대화하라는 공감의 경륜을 준수하고 비공감 하행이 공감의 경륜을 위반하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그걸 공손하고 예, 그거를 위반해요.